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연승 행진이 이어지는 화려한 날들 속에서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팀 공격의 선봉에 선 스타 플레이어 이정우는 끈질긴 허리 부상에서 막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그는 가장 큰 시험대 중 하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고지대 때문에 공이 훨씬 멀리 날아가고 제어가 어려워 타자들의 천국이자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콜로라도 쿠어스필드에서의 원정 시리즈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 로키스와의 시리즈 첫 경기에서 팀이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밥 멜빈 감독은 대담하면서도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정후에게 팀 공격의 시작을 책임지는 리드오프, 즉 1번 타자의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멜빈 감독의 그 믿음은 이정후가 2회 첫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이보다 더 달콤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상대는 좌완 투수 카일 프리랜드였습니다. 프리랜드는 평균 자책점이 다소 높았지만 스위퍼라는 극도로 날카롭고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 없이 이 무기를 사용해 이정후를 0-2라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볼 카운트로 몰아넣었습니다. 단 한 번의 헛스윙이 삼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정후는 경이로운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프리랜드가 스위퍼로 승부를 결정지으려는 의도를 완벽히 무력화시키며 공격할 수 있는 공을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프리랜드가 던진 공에 이정후는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스윙을 돌렸습니다. 깡 하는 경쾌한 타격음이 필드에 울려 퍼졌습니다. 타구는 시속 99점, 2마일의 속도와 28도의 이상적인 발사각으로 중앙 펜스를 향해 레이저처럼 뻗어나갔고 무려 415피트를 날아갔습니다. 로키스의 중견수 자리에는 지난 시즌 수비 실력으로 골드 글러브를 수상한 평범하지 않은 선수 브렌튼 도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담장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정후의 타구는 그의 키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공이 떨어지는 순간 바람의 손자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루와 2루를 순식간에 지나쳤고 도일이 총알같이 던진 송구조차 이정후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는 극적인 3루타를 만들어내며 안전하게 3루에 안착했고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이 장면은 부상으로부터의 성공적인 복귀를 알리는 강렬한 선언이자 멜빈 감독의 결정에 대한 완벽한 화답이었으며 왜 자신이 팀 공격의 선봉에 서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이언츠 공격진이 최근 수준급 리드오프의 부재로 답답한 흐름을 보였기에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정후가 귀중한 기회를 잡았다고 즉각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프리랜드는 완전히 다른 투구 패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패스트볼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커터와 스위퍼 두 가지 변화구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정후에게 허를 찔렀고 그는 루킹 삼진을 당하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4회 세 번째 대결에서도 프리랜드는 패스트볼을 숨긴 채 계속해서 커터와 스위퍼로 이정후의 타이밍을 교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프리랜드는 갑자기 패스트볼을 던져 이정후의 스윙 타이밍을 무너뜨렸습니다. 속임수에 걸린 이정후의 스윙은 약간 빨랐고 공 아랫부분을 맞추며 내야 뜬 공으로 아쉽게 물러났습니다. 비록 환상적인 3루타 이후 공격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정후는 왜 자신이 완성형 선수로 불리는지를 즉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아쉬움을 월드클래스급 수비로 만회했습니다. 2회는 팀의 수비 시프트를 뚫는 날카로운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환상적인 타구 판단으로 잡아냈습니다. 5회는 처리하기 까다로운 내야 팝업 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수비 능력은 변수가 많은 광활한 쿠어스필드 외야에서 특히 빛났습니다. 그는 영리하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며 중견수 자리에서 철벽과 같은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경기는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7회 네 번째 타석에서 이정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로키스는 좌완 프리랜드를 내리고 100마일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던지는 우완세스 할버슨으로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할버슨은 첫 공부터 98마일짜리 패스트볼로 이정후를 맞이했고 이어진 두 번째 공은 스플리터였습니다. 이정후는 끈질기게 맞섰지만 결국 땅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경기는 9회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자이언츠가 3대5로 뒤지면서 아쉬운 패배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강팀의 저력과 진정한 리드오프의 역할이 빛을 발했습니다. 1루에 주자가 있고 아웃 카운트가 없는 팀의 운명이 걸린 순간 이정후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3루수 쪽으로 강한 타구를 보냈습니다. 선한행 주자는 두루에서 아웃되었지만 이정우는 자신의 경이로운 스피드를 이용해 병살타를 막아내는 신의 한 수와 같은 주루 플레이로 1루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안타는 아니었지만 이 타구는 기적 같은 역정흑의 불씨를 지핀 결정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이정우가 주자로 살아나가자 경기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대 투수는 압박감의 폭투를 범했고 이정우와 동료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했습니다. 곧이어 아다메스의 볼넷으로 만루라는 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짜인 각본처럼 흘러갔습니다. 라모스의 희생플라이로 점수는 4대5로 좁혀졌고 이정우는 홈에서 불과 90피트 떨어진 3루까지 진루했습니다. 그리고 윌머 플로레스의 내야 안타가 터지면서 마침내 이정우가 홈을 밟았고 스코어는 5대5 동점, 자이언츠의 더그아웃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정우가 지핀 불씨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화염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터진 마이크 야스트렘스키의 결승타는 위대한 역전 드라마를 완성하며 최종 스코어 6대5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짜릿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회 말 자이언츠가 승리를 지키던 투아웃 상황, 경기의 마지막 타구가 중앙 외야로 곧장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정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나와 공을 잡아냈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마지막 수비를 해내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공격의 시작을 알린 것도, 동점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그리고 경기의 마지막을 스스로 매듭지은 것도 바로 이정우였습니다. 이정우는 그야말로 모든 과정의 중심이었고 이 극적이고 감동적인 승리의 심장이었으며 팀의 인상적인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게 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